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됐네요. 자, 저번 시간에 삼광 글라스 재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그 배운 삼광 글라스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재고 회전율과 재고 회전 기간에 대해서, 즉 재고 처리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 보통 회전율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일상용어로 인기 식당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높다, 회전율이 높네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먹는 사람도 빨리 먹고 일어서고 그래서 이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식당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도 비슷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좀 양호한 거예요. 자,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인 이 수식은 하나 외웠으면 좋겠어요. 매출 원가를 기초재고 플러스 기말재고에서 2로 나눠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 자산을 2로 나눠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2018년도죠. 2017년도라고 봐요. 2017년도. 그러면 2017년도 이게 12월. 그 다음에 이게 2016년도가 있겠죠. 2016년도. 그러면 2016년도 기말재고는 2017년도에 기초재고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 기말 재고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요. 더해서 2로 나눠준다는 말은 뭐냐면 재고자산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예요. 평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기초는 한 100이 될 수도 있고 기말은 어떻게 1000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주고 1100을 해서 2017년도는 55, 55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평균을 내서. 그래서 매출원가를 재고자산 평균으로 나눠준 게 재고자산 회전율이다. 라는 거예요. 이 회전율의 의미는 뭐냐면 재고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이게 출고되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기 식당은 회전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재고자산 회전율도 높을수록 양호하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율이 나오면 재고자산 처리 기간이 나와요. 여기서는 처리 기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배울 건데 매출 채권 다음에 배울 건데 매출채권 회전율, 그다음 매출채권은 회수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매출채권은 회수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매출채권 회수기간. 근데 재고자산은 우리가 처리기간 이런 식으로 뭐 재고자산 회수기간 이런 식으로 용어 쓰는 분들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그러니까 301년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어 주면 처리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재고자산 처리기간이 무슨 한 100일이다. 그러면 생산부터 판매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00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처리기간은 뭐예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재고자산 회전율이고 분자가 1년이잖아요. 365일, 6년은 366일. 그러면 회전율이 높으면 좋다고 했죠? 그러면 처리 기간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높을수록 분자 이게 전체는 낮아지니까 분모가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으니까 처리 기간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처리하면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관글라스 재고를 배웠어요. 그 자료 그대로인데 왜냐하면 다시 또 자료 만들기가 다른 회사 만들기가 좀 귀찮아서 상관글라스 자료 좀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도 원래 이번 시간에 강의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이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써먹으려고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부터 구하는 거예요. 원래 매출채권 회전율 구하고 재고자산 회전율 구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을 미리 하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다른 강의 한 다음에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개념은 둘 다 비슷해요. 자, 우리가 2013년도 한번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해 볼게요. 2013년도. 자, 매출원가를 이게 매출원가죠. 2013년도 매출원가.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균 내는 거죠. 이게 전 기초. 2012년도 기말재고는 2013년도 기초재고가 되죠. 그다음에 2013년도 기말재고. 이거를 2로 나눈다고 했죠. 2로 나눠서 매출 채권을 나눠주면 3.14가 나와요. 3.14. 재고자산 회전율이 3.14라는 게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 기간을 구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처리 기간. 이게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3.14. 처리 기간을 구하면 우리가 1년 365일로 가정할게요. 윤년은 없다고 가정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윤년을 좀 계산하기가 다시 또 그래가지고 365일 3.14 하면은 116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회사는 재고자산을 생산할 때부터 판매할 때까지 11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116일. 처리하는 기간이 116일. 자, 2014년도 한번 볼게요. 2014년도. 자, 매출원가를 그 다음에 기말재고,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 평균을 내가지고 2로 나누면 되죠. 내서 매출원가를 나눠주면 2.6이 돼요. 이것도 와닿지 않죠? 자, 재고자산 처리기간을 구하면 140일이 돼요. 140일. 좀 더 늘어났죠. 처리기간이. 재고자산 처리기간이 좀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자, 2015년도 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재고, 이게 기초재고, 기말재고가 되죠. 그래서 평균으로 2로 나눠주면, 나눠줘서 또 매출 원가를 또 나눠주면 2015년도 2.21이래요. 2.21. 그래서 재고자산 처리기간은 165일. 더 늘어났죠. 자, 2016년도는 1.92에 그 다음에 190일이래요. 그 다음에 2017년 9월 한번 볼게요. 지금 9월, 2017년 9월 재고자산 회전율이 1.52가 되고 처리기간이 240일이에요. 점점 갈수록 길어져요. 지금 116일에서 140일, 165일, 190일, 240일. 어때요? 우리가 저번에 재고 자산이 이제 제가 재고자산 동영상 강의할 때 매출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재고는 증가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재고라고 해서 그 매출이 증가하면 안전재고로 재고가 증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면 매출이 그렇게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증가했다가도 다시 정체되고 다시 증가했다가도 감소되고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고가 점점 갈수록 증가하고 재고 처리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언가 재고를 평가를 해서 좀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떠안고 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삼강 글라스도 그렇고 이제 락앤락이라는 회사를 같이 검토해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락앤락하고 어차피 경쟁업체니까 락앤락이나 회사도 재고 한번 똑같이 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하시면 이 업종에 대해서 재고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의류업체 그 다음에 전자업체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매출이 꺾이면 남아있는 재고가 쓰레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일 수도 있고 전자제품은 거의 쓰레기가 되잖아요. 의류는 그래도 뭐 좀 생산 원가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땡처리로 팔고 그렇지 않으면 뭐 거의 뭐 쓰레기처럼 되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거든요. 재고 관리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은 재고 비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오늘은 재고자산 회전율과 처리 기간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충당 부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